뛰어나고 훌륭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훌륭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 저는 이 말만 믿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시작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지 않고 시작을 준비만 하다 보면 결국 시작을 못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것저것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죠.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창업을 할 때도 심지어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준비하다 보면 1차 관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관문이에요. 내가 지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에 너무 늦었어. 유튜브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이야. 난 이미 40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시작하자. 오늘은 회식이 있으니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죠. 결국 이런 생각은 시작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시작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행력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똑똑하고 지능이 높을수록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만 더 수정하면 완벽해. 이것만 수정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행동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건데요. 100% 완벽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실행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단 시작은 했는데 매번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도 큰 곤욕이죠.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대면서 꿈을 거리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꿈을 대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5초의 법칙. 5초의 법칙은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 멜 로빈스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테드 강연 1000만 뷰가 돌파한 방법이에요. 뇌가 관여하기도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숫자 5에서 1까지 거꾸로 센 후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멜 로빈스는 이 법칙을 활용해서 실행력을 압도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5초의 법칙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새벽 독서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새벽 기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새벽 독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자고 싶다고 꿈을 내면 아이가 깨요. 아이가 깨면 그날의 새벽 독서는 물 건너가는 거죠. 결국 아이 때문이라는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그날을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초의 법칙을 활용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을 뜨고 5, 4, 3, 2, 1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일어나자를 작게 외치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처음에 5초의 법칙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짜 이게 될까? 조금 의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되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숫자를 1부터 세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숫자를 세면 5 다음에 6 다음 7 다음 8을 세고 싶어요. 숫자만 세다가 행동을 미루게 되죠. 결국 숫자 1이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숫자 1이 핵심이에요. 2. 타임타이머 활용. 타임타이머는 구글도 사용해서 구글 타이머로도 알려져 있죠. 이런 타임타이머에 포모도로 테크닉을 결합하면 이건 역시 실행력을 높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1980년대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시간관리 기술입니다.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요리용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관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포모도로 테크닉은 사람이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25분 동안 집중해서 일하고 5분 동안 휴식하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 25분은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요. 스스로의 집중도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수 있어요. 이런 포모도로 테크닉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타임 타이머입니다. 타임 타이머는 1983년 발명가 젠 로저스가 4살 된 딸을 위해 발명한 시계입니다. 아이가 공부하면서 몇 분 남았는지 물어보자 남은 시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고안한 시계예요. 남은 시간을 색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25분, 30분, 40분 등 각자 정한 시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타임 타이머는 이후에 구글의 디자이너 제이크 넵의 눈에 띄어 구글 업무에 사용되었습니다. 타임 타이머를 활용하면서 업무 효율이 300%나 올랐다고 소문이 나면서 타임 타이머는 구글 타이머라는 별명을 얻었죠. 타임 타이머와 함께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해 볼게요. 우선 타임 타이머는 25분 또는 30분을 돌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테크닉이에요. 집중력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타임 타이머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으로 세팅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꿈을 댈 시간이 없어요. 타이머 세팅은 곧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놀랍도록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독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타임 타이머를 많이 활용했어요. 오늘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할 때 옆에 있는 타임 타이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30분을 돌렸어요. 그럼 빨간색이 보이면서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3. 데드라인. 데드라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데드라인 효과는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다 샤피르가 처음 언급했는데요. 데드라인이 있을 때 일의 집중력과 일 처리 속도가 좋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다 샤피르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작성해 오면 $5를 보상으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한 그룹에게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고 다른 그룹에게는 5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한을 정해주지 않은 그룹은 25%만 설문지를 작성했지만 기한을 정해준 그룹의 학생들은 무려 66%나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데드라인이 행동하게끔 만든 것이죠. 이렇게 데드라인은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는 외적 구조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두꺼워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책은 꼭 데드라인을 정해요. 그리고 달력에 표시를 해놓죠. 데드라인 덕분에 두꺼운 책도 미루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찌저찌 우선 시작은 했는데 매번 꾸물거림 때문에 걱정하신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5초의 법칙과 타임 타이머 그리고 데드라인을 이용해보세요. 정말 놀랍게 실행력을 50% 이상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 5초의 법칙. 다시 80년대 프란체스코 시슬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어.